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이 역세권 일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자체 조사에 머물러 한계가 있고 가족 명의의 차명 토지 거래를 조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등 동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부지 2만 7천여 필지, 2만여 명의 토지 소유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역세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는 증여 여부, 토지 매입 시기 등을 파악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소유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6군데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내부 정보 여부를 이제 또 확인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조사를 자체 조사로만 진행하다 보니 자칫 제19 감싸기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원도의 조사가 특별 대책반 운영이라는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해 생색내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별한 의혹이 없어도 자체 강도 높은 어떤 자체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강원도는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공무원 가족 명의의 차명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 속도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 제보, 내부 고발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청사는 공직 사회가 지닌 의무이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는 도민들의 열의가 적지 않은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연구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던 권익위가 이 사안을 강원도로 이첩함에 따라 강원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이 자진 사퇴한 건 지난 7일. 강원연구원 이사장인 최문순 도지사는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입니다. 박 전 원장이 부임한 작년 7월 이후 정규직 연구원 4명이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채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박 전 원장이 재직했던 특정 대학 출신입니다. 면접위원 선정 과정에서 원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 열쇠입니다. 1차 논문 자격 심사 때는 심사위원이 4명, 2차 연구 발표 면접 때는 6명, 마지막 합격자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연구원 내부 인사여서 원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 외부 인사도 사실상 원장이 선정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의 자진 사퇴 이틀 뒤 내부 간부가 보직 사퇴를 하는 등 강원연구원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다 최대한 발휘해서 도민을 위해서 사실은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던 권익위는 이번 강원연구원 인사채용 의혹 조사를 강원도로 이첩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를 기다리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던 강원도는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미 사퇴한 박 전 원장이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제19 감사기가 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사실상 최초의 자사고인 횡성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2025년에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영재 교육을 할 수 없다면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학교 법인의 입장이어서 실제 폐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며 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개교 25년 만에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사고는 교과목 200여 개, 학생 7명당 교사 1명인 교과과정을 일반고의 무상교육 재정 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중단되면 사실상 우수한 학생을 모집할 수단도 사라집니다. 근본적으로 민족 주체성과 영재 교육을 통한 세계 지도자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학교 법인 측 입장입니다.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아니게 되는 것이 되므로 운영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액 학생 부담으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1년 수업료는 기숙사비 포함 2,700에서 800만 원, 대학 등록금의 3, 4배 수준입니다. 비싼 수업료 때문에 귀족 학교라는 비판도 있지만 졸업생들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재학생들은 횡성 학생들의 학습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자사고를 확대할 땐 언제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다른 자사고들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립학교라는 것은 보편교육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들을 중심으로 그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로 남을 수 있게 재정적 독립과 그다음에 선발권 자체를 보장해 주셨으면. 전국 자율형 사립고가 제기한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민사고는 오는 2025년이면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재학 중에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는 2023학년도 신입생, 즉 당장 내년 말 입시부터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법인 측은 자사고는 아니더라도 대안학교나 특성화고로 변경해 설립 취지에 걸맞는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끝까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겨울 내설악 혹한을 견디며 건조된 황태가 요즘 한창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황태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그 품질은 최상급이라는 평가인데 역시 판로가 문제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덕장에 내건 올린 명태가 황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겨우내 많은 눈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황태가 속까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품질은 최상급. 황태의 고장 인제 용대리에서만도 300만 마리가 소비자를 찾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날씨로 인해서 조금 품질이 저하됐는데요. 금년에는 날씨가 상당히 잘해줘서 품질은 아주 A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지난해 명태 가격이 급등해 20kg 한 상자에 4만 1, 2천 원에 달했고 품질도 좋았지만 쉽사리 황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황태를 취급하는 소매상이나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걷어놓은 황태를 냉동 창고에서 영하 2도 상태로 유지해 시장 출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곳에 쌓아놓은 황태 물량만 해도 9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매출이 아주 용대 황태도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황태를 이거 창고에 넣는 거 입고라고 하는데 입고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인제군이 나서 인터넷 비대면 판매와 수출길도 열어봤지만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 데다가 외지인들이 생산한 황태도 900만 마리에 달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은 황태는 쌓아놓고 또다시 올 겨울용 명태를 구입해야 하는 황태 가공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망 사고가 최근 한 달간 전국에서 5차례나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도내 아파트의 외벽 도장과 보수 작업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벽 작업 특성상 구명줄이 설치됐는지, 작업용 줄이 고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벽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짧고 소규모 현장에는 관리 감독자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남양주 간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내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제2경춘국도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부터 춘천 서면을 잇는 33.6km의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사업비 1조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과 강원 중심권 간의 고속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지난 10년 동안 전국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0세에서 59세 강원 지역의 고용률은 2010년 72.2%에서 2020년 77.3%로 5.1%포인트가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전체 취업자 수는 2015년 51만 7천 명에서 48만 9천 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평균 임금 수준 등 고용의 질이 여전히 미흡하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서비스업이나 저숙련 종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 그 한계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개인 사업자와 임대인, 의료기관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주민세를, 택시와 화물 등 개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주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한 건당 50만 원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 감염병 전담 병원과 선별진료 의료기관 지정 병원은 사업소와 종업원분 의 주민세를 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약 10억 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고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공사 909의 입찰을 재공고했습니다. 공단은 동해 북부선 909 고성군 거진읍에서 현내면 1원 15.16km의 건설 공사를 재공고하고 현장의 설명을 거쳐 오는 8월 13일 입찰을 마감해 9월 13일 개찰할 계획입니다. 동해 북부선 909 건설 사업에는 2,700억 원이 투입되며 제진 정거장과 화진포 신호장을 포함해 토공 5.1km, 교량 2.3km, 터널 7.7km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에서 열리는 제8회 명주 인형극제가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릉문화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8회 명주 인형극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 19일부터 열흘 동안 참가 작품 1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두 차례의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은 지난해와 같이 작품 영상을 사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릴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한 주를 세월호 참사 추모 주간으로 운영해 온라인 영화제나 온라인 대담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영화제에서는 서울 독립영화제 수상작인 당신의 4월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15일 자정까지 상영 링크에 접속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담회는 세월호 참사로 되새기는 시민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4월 15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호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체결에 이어 도내 5개 바이오 벤처기업은 요즈마 그룹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창업 벤처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한 요즈마 그룹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도내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올해도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춘천의 생태계 교란 식물 분포 면적은 모두 13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 182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은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등으로 외국에서 유입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식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